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파인애플 집에 사는 노란 스폰지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만화조차도 때때로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스폰지밥의 실수 1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2004년 네모바지 스폰지밥 영화의 속편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버거 비어드라는 악당이 크래비 패티의 비밀 공식을 훔치는 해적 전쟁이죠. 줄거리는 스폰지밥과 나머지 사람들이 새로운 적과 맞서기 위해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폰지밥과 패트릭이 참호에 있는 장면에서 땅에는 피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갑자기 피클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집상의 사소한 오류였는데 왜 피클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9번 트리플 구버베리 썬라이즈는 2004년 스폰지밥 영화에 나오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한 장면에서 스폰지밥과 패트릭은 바에서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트리플 구버베리 썬라이즈의 레시피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2에서 3스쿱, 초콜릿 소스, 바나나, 체리를 얻는 것입니다. 스폰지밥과 패트릭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처음부터 분홍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려되지 않은 장면 편집의 실수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트리플 구버베리 썬라이즈를 원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8번 시즌4의 윅스트럭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은 드라마틱한 가발이라는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모두의 모욕과 조롱은 그가 칭찬으로 착각할 때 그에게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에피소드는 좋은 결말로 끝납니다. 스폰지밥과 샌디는 들판을 산책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이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샌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꼬리. 사실 샌디의 꼬리는 나머지 에피소드 동안 부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결점을 포함하여 패트릭의 가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에피소드는 2007년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7번 네모바지 스폰지밥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되었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오류 외에도 철자 오류가 가끔 발생합니다. 시즌3에서 조개맨과 따개비 소년은 싸움을 벌입니다. 소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조롱당하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개맨과의 우정을 깨고 악당이 됩니다. 그는 궁극의 형태인 따개비맨에 도달하죠. 스폰지밥, 스쿼드워드, 패트릭, 샌디도 슈퍼히어로로 변신하여 퀵스터, 캡틴 마그마, 탄성 허리띠 및 미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가 회의장에 모입니다. 순간의 열기 속에서 뉴스가 재생되고 이 이벤트 중에 단어 중 하나 철자가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런은 악당을 뜻하는 미국 단어이며 단어가 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 애니메이터들이 왜 자꾸 스퀴드워드의 집을 잊어버리는지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에피소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즌 8에서 우리는 스폰지밥이 패트릭에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스폰지밥의 수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패트릭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동안 스퀴드워드의 집은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시즌2의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집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은 공황 상태에 빠져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패트릭은 비밀 상자를 가지고 있지만 스폰지밥이 그 상자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패트릭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의 심술궂은 이웃도 사라졌죠. 에피소드에서 집이 사라진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5번 스폰지밥은 아마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구절이나 노래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 love crab patties 노래 버전 중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시즌5의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피소드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할 때 부엌에서 그의 뒤에 노란색과 빨간색 2개의 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가 진행되고 카메라가 다시 작은 벽에 초점을 맞추지만 더 넓은 각도에서 우리는 3개의 병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은 위치뿐만 아니라 색상도 바뀝니다. 그들은 흰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다시 바뀝니다. 4번 네모바지 스폰지밥 에피소드 중 만족과 분노를 동시에 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스트링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스폰지밥은 느슨한 끈을 당겨 스퀴드워드의 셔츠를 풀고 상황이 악화되죠. 에피소드의 어느 시점에서 오류가 명백합니다. 더 크러스티 크랩에서 스폰지밥은 주황색 물고기의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끌어당기죠. 그런 다음 프레임에서는 와이어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실수입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스폰지밥은 미쳐서 계속 와이어를 잡아당기죠. 에피소드의 끝에서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을 잡아당기고 도시의 먼지를 제거한 후 스폰지밥은 우주를 풀어냅니다. 에피소드는 패트릭이 끈을 치실로 사용하고 스폰지밥을 직접 푸는 것으로 끝납니다. 3번 시즌3의 에피소드 미스터 크랩스는 중년의 갑질이라는 적절한 이름의 에피소드에서 중년의 위기를 겪는데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작가들조차도 좋은 말장난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젊음을 느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불꽃을 찾기 위해 그와 스폰지밥, 패트릭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들의 작은 모험은 그들을 크랩스 부인에게로 데려갔고 여기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실수가 발생하는데 크랩스 부인의 속옷이 처음 보여주는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팬티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랩스 씨가 하나를 잡을 차례가 되면 권투 선수 모양이 되죠. 이 혼란스러운 에피소드는 여기서 실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크랩스 씨의 어머니 배 씨가 아들에게 방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어린아이처럼 훈계하자 머리카락이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다시 확대하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이들은 최악의 라이벌이며 말 그대로입니다. 눈썹이 없으면 눈썹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스퀴드워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스킬리엄이 더 잘합니다. 시즌6의 호스 팬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퀴드워드는 스킬리엄의 집이 데코레이션 쇼에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쇼에서 그의 집이 더 낫다고 말하죠. 몇 시간의 마감 시간이 주어지자 그는 스폰지밥을 고용하여 같은 쇼를 위해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실수는 스킬리엄의 하우스 투어에서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특정 장면이 있는데 양쪽에서 스킬리엄의 장엄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오른쪽에만 뚜렷한 유니브로우가 없습니다. 1번 시즌9의 에피소드 패트릭맨에서 패트릭은 범죄 해결에 집착하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실제 범죄나 잡아야 할 범죄자가 없다는 거죠. 그는 결국 더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범죄는 물고기가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흰 셔츠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은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셔츠를 제외하고 이 에피소드는 패트릭이 세 번째로 슈퍼히어로 로브를 입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니스트 보그나인과 팀 코네이가 주연을 맡은 스폰지밥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폰지밥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